잘 나가는 패션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트렌드도 안목도 한 템포 앞서가야 하는 그들만의 시선은 도대체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 패션을 넘어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의 성장을 꿈꾸는 네세서리의 박서윤 대표님을 오늘 솔직히 바라면에 모셔봤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네세서리라고 부르는 NCSSRY 여성 패션 브랜드의 대표 박서윤입니다. 오늘도 네세서리의 옷을 제가 입고 왔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에 이미 한 영앤 리치를 경험해 보셨다고 들었어요. 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했었습니다. 옷을 파셨던 거죠. 네. 동대문에서 소위 이제 잘 나간다는 그런 벤더사 중에 뭐 뛰어난 벤더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중간 정도? 정말 제가 지금까지 판매했던 의류 중에 가장 많이 판 게 한 품목으로 1년에 한 3만 장? 2, 3만 장 정도 우와. 팔았던 것 같아요. 이야. 근데 한 품목이니까 이제 그쵸. 다른 것도 같이 판매를 스케일가 하면 엄청나잖아요. 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신상이 계속 나오니까 그 치열한 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어려웠던 환경 안에서도 그래도 대표님의 생존할 수 있었던 전략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2층, 지금도 기억나요.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자리를 배정을 받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자리를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대문 특성상. 근데 그 자리가 엘리베이터 앞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인데 엘리베이터는 짐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정말 오가는 그런 장소였고 사실 에스컬레이터라던가 그쪽을 와야 이제 동선에 우리 가게가 보일 수 있는 구조였어요. 손님들 발걸음에 정말 닿지 않는 자리였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디자인하고 생산해서 나온 옷들이.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라도 만들어 놓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룩북이라도 좀 찍어서 남겨놓다 보면 어떤 어카이밍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굉장히 학생 때 다져진 마인드 같아요. 디자인 쪽에 그래도 공부를 했다 보니까 나를 보여주고 내가 했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에 되게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서 그걸 인스타에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페이지처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브랜드라고 아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런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동대문을 갔는데 최근에는 동대문에서 다들 룩북을 찍더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룩북 이미지를 동대문 그 벽에다가 쫙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팀도 사실 없었던 걸 제가 알아요. 전혀 없었고요. 자아도취 같지만 그래도 내가 잘한 부분을 조금 어필하자면 그땐 정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외국인 모델을 쓴다거나 브랜딩을 한다는 생각조차 안 했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분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생태계가 그랬어요. 왜냐면 쇼핑몰들은 거래처가 노출되면 자기의 어떤 소싱 노하우가 다른 경쟁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기억하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쇼핑몰들의 상세 컷을 보면 라벨을 지우죠. 나도 지었어. 항상 지었어.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고 그렇다 보면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래처를 배려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를 많이 노출하는 거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였는데 저는 그래서 라벨을 톤 온 톤으로 만들었었어요. 지우기 쉬우시라고. 그런 브랜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래처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믿고 사는 브랜드일 수 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또 그리고 이것도 동대문의 어떤 폐해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좀 만연했던 건데 저같이 어린 사람이 동대문에서 개점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분들이 이미 동대문에서 뭐 매장에서 일을 하시든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든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많았고 나이가 많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약간 젊은 피가 들어가서 이 동대문의 판을 약간 바꿔놨네. 지금 성격 지금도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안녕하세요. 저 입점하고 싶은데요. 제가 브랜딩을 했어요. 저는 아예 PPT를 준비해 나갔어요. 그때 태블릿에 제가 왜 이런 이름을 했고 라벨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제품 구성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매장을 운영할 거고 인테리어 목업까지 상가 본부에 올라가서 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옷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샘플링을 쭉 깔아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걸 많이 하시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그 시장 상인의 회장님이야.
근데 20대 젊은 청년이 그런 젊음과 패기와 열정으로 나한테 왔다? 난 자리 줄 것 같아. 밤에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건을 주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낮에 활동하고 명품백을 두르고 근데 나는 밤에 시장에서 밤낮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삶의 질이 뭐 좋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는 뭐 어떻게 다 가지지? 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그게 당연하지 않나? 지금은 이 마음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되게 그 강박이 있었어요. 지금 밤낮으로 일하지 않는데 이 매출을 견인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그때는 그랬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요새 젊은이들은 약간 워라밸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극단적인 반반이 아닌 게 더 밸런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20대 때 열심히 하는 만큼 금전적으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 뭐 나중에는 일을 안 해도 되는 밸런스가 오겠지만 지금 일을 많이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렸을 때 나중에 더 일을 해야 되는 밸런스를 추구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히 모든 게 반반으로 쪼개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갔는데 네. 어느 순간 아니 난 내 브랜드 해야겠다 라는 네. 생각으로 지금 이제 네세서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 계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다 버텨놓고 왜 이제서야 브랜드로 피벗을 하냐. 근데 저는 그걸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한 건 아니었고 사업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건 직원들한테 비전을 줄 수 없으니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도모하기에 혼자의 에너지를 써야 할 게 많았다는 점. 두 번째는 그렇게 확장을 할 수 없다면 밸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한계가 있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배가 부른 고민일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검열도 많이 하고 고민만 하다가는 끝이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피벗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예쁜 옷을 만들어도 거래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브랜드 이름을 숨길 수밖에 없고 맞아요.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그 장치가 사실상 너무 뒷단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임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뭐 심적으로 내가 조연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역량, 우리 디자이너의 역량, 우리 세일즈 팀의 역량이 너무 밸류에 대해서 한계를 갖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나가서 더 잘하게 되면 회사가 성장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야 되는 건데 하물며 브랜드의 가치도 그거에 계속 가리워져야 하는 구조 때문에 피벗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세서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유행과 상관없는 브랜드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세서리, 뭔가 기본에 충실하지만 필요한 아이템들을 파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씬에서 많이 있어 보셔서 알고 저도 이제 외부에서 보면 어떠한 게 있냐면 어떠한 패션 시장에서 어떠한 스타일이 유독 확 이렇게 붐업되는 시즌들이 있더라고요. 뭐 작년에도 보면은 바지에 뭐 치마가 붙어서 나온다든지 셔츠에도 뭐 여기에 뭐 하나가 더 붙어서 뭐 묶을 수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포인트들이 하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후죽순 나와서 연쇄적인 이제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네세서리는 보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약간 항상 이런 느낌인데 사실상 그러한 시장의 변화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저는 사실 되게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조를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사실 저는 굉장히 간지러워하는 단어가 아이러니하게도 패션이라는 단어예요. 패션?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넬의 쇼를 보고 에르메스라던가 쇼 같은 거에 영감을 받고 옷을 입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매를 할 때도 내가 패션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의복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마음이 여전히 이어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좀 명확히 한 부분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막 유행에 막 휘둘리고 개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담은 브랜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세서리 디렉터가 알려주는 패션 팁인데 패션 지울게요. 의복 팁.
어떻게 입으면 옷을 그래도 나를 잘 표현하면서 입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주변에서 이 옷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선택하는 어떤 물건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이거 사셨어요? 이거 뭐가 예뻐요? 어떤 걸 가지면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비함에 있어서 나의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 배우 고소영님에 대한 일화를 좀 예시로 들어드리거든요. 고소영님이 여기 코에 예쁜 점이 하나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얼굴에 한 100개가 있으면 과연 어떤 게 매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뭘 해야 될지보다는 뭘 버려야 될지 선택하는 게 나에 대한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패션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어요? 라기보다 어떻게 해야 가장 나답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만 나답지 않은 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지를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 참 저 사람은 감각 있어 라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항상 네세서리 대표님처럼 안지 되게 오래됐는데 보면 대표님은 항상 무언가가 덜해져 있는 사람 같아요. 더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연의 내추럴함을 항상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얘 네세서리가 제가 유행과는 상관없는 브랜드인 것 같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네세서리만의 브랜드의 정체성은 계속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매 시즌마다. 그러려면 이 디렉터의 크리에이티브함을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창의성은 혹시 어떻게 조금 키워나가는 편이세요? 일단 양이 많아야 하는 것 같아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되게 단순하고 이거 어린아이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렇게 간결한 그림인데 왜 그런 가치를 평가받았을까 하는 분들은 피카소의 습작을 못 봤을 거예요. 습작을 보면 정말 기본기부터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은 그림을 그렸던 화가인데 그 과정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봐요. 모든 쇼를 다 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었던 쇼를 하나 찾으면 그 브랜드의 작년은 어땠지? 그 전 시즌은 어땠지? 아주 아주 초창기는 어땠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어떻게 바뀌었지를 그냥 진짜 숨 쉬듯이 봐요. 누가 보면은 제가 되게 간결한 것만 하고 컬러도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한다고 보이실 수 있겠지만 알고 그걸 덜어내는 거랑 몰라서 그냥 하던 것만 하는 거랑은 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꼭 옷이 아니더라도 어떤 디자인적인 분야에서, 사업적인 분야에서 나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많이 보시고 그 중에 버리고 남는 게 무엇인지 보신 다음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에 굳어지는 지식적인 토대가 있어야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답변은 대부분 이런 어떤 감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되게 동일한 것 같아요. 우선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의 한계를 우선은 최대한 키워놔야 그 가운데서 내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이게 그걸 타고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다양한 일들을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에 하셨고 지금 네세서리가 사실 뭐 여기저기서 투자 제한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에서 요거 하나만큼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돌고 돌아서 요즘에 와서 생각해보면 본질이라는 진부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질이 좋아야 본인도 신이 나서 홍보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데 너도 해봐.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좋으면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당연히 본질이 좋으면 파생되는 것도 좋아지고 거기에서 이제 입소문이라던가 마케팅이 절로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어떤 묘수가 돌고 돌아 본질 같아요. 저는 생산 과정을 사실은 많이 듣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근데 뭔가 타협해야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곤조들이 있어서, 그 사실 저도 이제 유통사업 시작하고, 저는 시간을 이기는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옷을 잘 버려요. 옷장에서 1년 동안 안 입은 옷이 있으면 전 무조건 버려요. 그게 저의 미니멀함을 유지하는 비결인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옷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옷을 만들고 싶다. 근데 난 전문가가 아니네.
나 누구한테 부탁하지를 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난 게 네세서리의 박서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시간을 이기는 옷의 첫 번째 컬렉션인 제가 너무 사랑하는 화이트 셔츠고 사실은 그런 것들 원단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공정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안쪽에 어떤 실밥 하나조차도 허용을 안 하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박서윤의 곤조가 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한. 맞나요? 여기서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가 또 되게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패션 브랜드라기보다는 좀 대중들이 입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되게 제안하고 싶은 브랜드고, 전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명품을 입을 수 없고 매일매일 명품을 입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본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옷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구매하기도 쉬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가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다든지 홍보가 잘 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나한테 잘 맞는다든지 근데 기성품으로서는 모두의 니즈를 맞추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본질의 초점을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 정도의 이 가격을 지불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든 이 가격을 만들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선택, 그것보다는 조금 더 디자이너로서 기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더 잘 만들어진 옷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도 이윤을 남겨야 하지만 마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건 정말 소비자들 역시도 대중들도 뭐가 좋은지 꼭 껴봐봤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죠. 우리 브랜드 이 정도 하니까 한번 경험해봐. 그럼요. 네,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경험해보고 또 네. 네세서리의 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말 나온 김에 네세서리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네세서리는 지금 29cm라는 채널 안에도 구매하실 수 있고 당연히 저희 자사 홈페이지랑 그리고 지금 한남동에 쇼룸이 있습니다. 한남동 가시면 저 한남동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맛집, 멋집 다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현 대표님을 봤지만 항상 너무 진지한 친구예요. 항상 생각이 많고 진지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대표님의 인생책 한 권. 아, 이거 아까 전에도 감각적인 걸 하려면 버려야 한다고 답변을 드려놓고 전 두 개를 버리고 버려서 두 개를 추렸는데 사업적으로 만약에 내가 정말 도움이 됐던 책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정지영 회장님의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책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번 구절구절을 찾아서 봤던 책이고요. 정말 그냥 제 인생, 사람에 대한 좋았던 책은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서현 대표님의 내용 중에 이런 거 인상 깊었어요. 이런 내용들 너무 공감되었어요 하는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뽑아서 랜덤으로 이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공식 질문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대표님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이상한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일에 너무 설레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게 되게 많은 시점이거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굉장히 진지해요. 원래부터 이랬냐 하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사업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게 많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성격으로 좀 변질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되게 제가 저의 원래 순수했던 우리 딸처럼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수함 시절을 너무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의도적으로 찬양을 듣거나 의도적으로 신나는 노래를 듣거나 그런 방향을 선택했는데 진짜 감사해지더라고요. 막 하다못해 씻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한 물로 씻고 있는 것도 막 기쁘더라고요.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욕조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고 반신욕을 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리다니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막 미래를 생각하고 거창한 설렘이 있다기보다는 요즘은 그런 한 가지 한 가지에 좀 감사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소중함을 잃지 않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세서리의 비주얼 디렉터이자 박서연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채널 연미소 솔직히 말하면은 다음에 또 귀한 분 모시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